2006년 WWE. 당시 WWE에는 각자 메인 타이틀이 있는 3개의 브랜드가 존재했습니다. 1993년부터 방송한 로우, 1999년부터 방송한 스맥다운, 그리고 2006년 6월에 부활한 ECW. 로우와 스맥다운은 지금까지 굳건히 존재하고 있지만 ECW는 약 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분명 ECW는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평가가 안 좋아지더니 2007년부터는 신인 양성소나 하위 브랜드 수준으로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애초에 가면 갈수록 이름만 따온 수준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2006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단독 페이퍼뷰는 ECW의 이미지가 망가지는데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WWE 역사상 최악의 페이퍼뷰로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최악을 넘어 악몽이나 다름없었던 2006년 페이퍼뷰 디셈버 투 디스멤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페이퍼뷰의 이름은 1995년 원조 ECW에서 열린 이벤트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ECW의 단장은 폴 헤이먼이었고 ECW 출신 선수들도 있었죠. 어느 정도는 ECW의 느낌이 났지만 그 느낌이 페이퍼뷰를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페이퍼뷰 전에 대립 스토리로 잡혔던 경기는 하디 보이즈와 M&M의 태그팀 매치와 ECW 챔피언십이 걸린 익스트림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였습니다. 태그팀 매치는 ECW 소속의 선수들이 아닌 로우와 스맥다운 소속의 선수들이 펼친 경기였고 익스트림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와 나머지 경기는 ECW 브랜드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뷰 준비 단계부터 상당히 삐걱거렸습니다. 다른 브랜드 소속 선수들이 치른 태그팀 매치와 메인 이벤트는 페이퍼뷰가 열리기 전부터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4경기는 페이퍼뷰 당일에서야 확정됐습니다. 페이퍼뷰 일정 중 한 경기 정도가 급하게 확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경기가 당일에 가서야 잡혔다는 건 부실함의 끝을 보여주는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페이퍼뷰 같은 이벤트를 열 때면 전용 테마곡을 정하는데요. 디셈버 투 디스멤버의 테마곡은 ECW 위클리쇼의 테마곡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페이퍼뷰는 역대 2번째로 낮은 관중수를 기록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오프닝 매치였던 하디보이즈와 M&M의 태그팀 매치는 이 페이퍼뷰에서 건질만한 경기였습니다. ECW의 단독 페이퍼뷰에서 다른 브랜드 소속의 레슬러가 치른 경기가 평가가 나았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어쨌든 오프닝 매치는 괜찮았는데 2번째 경기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번째 경기가 끝나고 나서였지만 경기의 퀄리티나 흥미도를 따지자면 그때부터 관중들의 불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번째 경기는 당시 ECW에서 중간 정도의 활동을 하던 맷 스트라이커와 오리지널 ECW 레슬러인 볼스 마오니의 특별한 룰이 추가된 싱글 매치였습니다. 그 특별한 룰은 맷 스트라이커가 즉석에서 정한 스트라이커즈 룰이었습니다. 눈 찌르기 금지, 머리 잡아당기기 금지, 탑로프 기술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친 말 금지. 경기는 볼스 마오니가 7분 만에 승리를 거뒀고 평점은 5성 만점에 0.5성이었습니다. 페이퍼뷰는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세그먼트에서부터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죠. 오리지널 ECW 출신인 사부가 백스테이지에서 습격을 받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세그먼트였는데요. 사실 사부의 백스테이지 태도가 좋지 않아 하드코어 할리로 대체됐고 사부는 그냥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그먼트가 끝나갈 때부터 관중들이 욕설 챈트를 날리기 시작했고 3번째 경기부터는 욕설 챈트보다 더 심한 챈트가 나왔습니다. 3번째 경기는 일라이저 버크 앤 실베스터 터카이와 FBI의 태그팀 매치였는데요. 이 경기도 7분이 약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이 났고 1.25성을 받은 그저 그런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평범 이하의 페이퍼뷰가 펼쳐지자 급기야 관중들은 3번째 경기 도중 당시 WWE의 경쟁단체였던 TNA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WWE의 페이퍼뷰 도중에 경쟁단체의 구호를 외쳤다는 건 욕설 챈트보다 더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3번째 경기가 끝난 직후 사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방송됐을 때도 욕설 챈트가 들렸습니다. 4번째 경기는 당시 그레이트 칼리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숀 디바리와 오리지널 ECW 레슬러인 타미 드리머의 싱글 매치였고 이 경기도 7분 남짓한 경기 끝에 오리지널 ECW 출신 선수인 타미 드리머가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는 평가할 가치 없음이 붙었습니다. 메인 이벤트 바로 전 경기는 케빈 소네 네리얼과 켈리 앤 마이크 녹스의 혼성 태그팀 매치였고 이 경기도 역시 8분 약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이 났고 마이너스 1성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6명의 선수가 참여한 익스트림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였는데요. 이 경기는 평이한 퀄리티를 보이며 2.5성이라는 평점을 받았고 바비 레슐리가 승리하며 ECW 월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WWE 역사상 다시 없을 최악의 페이퍼뷰는 막을 내렸습니다. 전용 테마곡도 없고
절반 이상의 경기가 당일 확정된 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페이퍼뷰의 후폭풍은 아주 컸습니다. 전문가들과 팬들 모두가 엄청난 호평을 퍼부었으며 레슬링 옵저버에서는 이 이벤트가 2006년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2007년 이벤트에 포함시켜서 2007년 최악의 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레슬링 팬들이 2006년 최악의 이벤트로 디셈버 투 디스멤버를 선정했습니다. 페이퍼뷰가 호평을 면치 못하자 빈스 맥맨은 당연히 분노했고 페이퍼뷰가 끝난 지 24시간도 안 돼서 WWE 홈페이지를 통해 폴 헤이먼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폴 헤이먼은 ECW 각본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ECW 위클리쇼에서는 폴 헤이먼이 팬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폴 헤이먼이 WWE를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렇게 폴 헤이먼은 페이퍼뷰가 크게 실패한 것에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났습니다. 폴 헤이먼은 이미 예상했는지 페이퍼뷰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울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건 아마도 메인 이벤트에서 챔피언이 된 바비 레슐리의 가족분이라는 드립은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이 페이퍼뷰를 잘 표현해주는 평가입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얘기해보자면 근본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실한 준비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전용 테마곡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프닝 매치와 메인 이벤트 사이에 열렸던 4경기가 모두 페이퍼뷰 당일에 확정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WWE나 다른 단체를 보면서 절반 이상의 경기가 당일 확정된 페이퍼뷰는 디셈버 투 디스멤버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준비에서 파생된 두 번째 문제는 급하게 확정된 경기들의 퀄리티. 모든 경기가 8분을 넘어가지 않았고 이는 다른 페이퍼뷰보다 유독 시간이 짧은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경기가 최악의 평점을 받을 정도로 그저 그런 경기였고 흥미도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WWE가 어느 정도 수위가 셌던 시기였기 때문에 익스트림한 경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모두 기본적인 룰의 경기였죠. 그리고 페이퍼뷰 경기라면 당연히 위클리쇼 경기보다는 퀄리티가 높고 적절한 선수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 4경기들은 위클리쇼 수준 혹은 그 이하의 경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준비로 인해 4경기가 급조되었고 그 급조된 4경기는 선수 배치, 퀄리티, 흥미도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기에 디셈버 투 디스멤버는 호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페이퍼뷰를 평가한 전문가들과 팬들도 화가 날 정도로 악평을 해댔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이 페이퍼뷰를 구매해서 TV로 본 사람들과 티켓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본 팬들이겠죠. 현장에 있던 팬들은 이런 쇼를 돈 주고 직접 보러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이고 그 분노를 각종 챈트로 표현했습니다. 욕설 챈트는 물론 경쟁단체의 챈트를 외치고 환불은 어디에서 하냐는 챈트까지 나왔죠. 팬들의 분노가 담겼던 챈트는 페이퍼뷰를 준비할 땐 직접 보러 온 팬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악몽의 페이퍼뷰였던 디셈버 투 디스멤버. 다행히 그 이후로는 이 정도로 부실하게 준비한 페이퍼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퍼뷰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니 정말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이벤트를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페이퍼뷰 같은 이벤트가 악평을 받는다는 것은 단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 WWE가 할 일은 이벤트를 준비할 때 디셈버 투 디스멤버를 돌아보며 왜 망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TV로 구매해서 보는 팬들과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팬들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WWE가 이벤트를 개최할 때 팬들의 기대를 박살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안 좋은 쪽으로 레전드라는 표현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걸 떠올리셨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